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에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했던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때는 2020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33평의 굉장히 큰 이 구분 상가를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는 평택시 청부구 옥길이었고, 이때 당시 제가 봤던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주변으로다가 대략 한 10,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항아리 상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현재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활발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보시면 이 건물도 굉장히 많은 상가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3억이 조금 안 되는데 최저가가 이 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렴하게 잘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차순위와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이 실수 이것과,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드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때 보시면 지금 기존에 어떤 이 TS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아무것도 이게 이용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냐면, 천장을 보시면 보통 천장 공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철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뜯겨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는 한 번도 상가를 임차를 준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천장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천장 공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장 공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굉장히 큰 돈이 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약에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한다면 이 천장 공사가 돼 있는 거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바닥도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닥하고 천장을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첫 번째 간과했던 이 실수.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지금 보시면 건물 면적은 33평이지만 공급 면적은 한 50평 정도 됐거든요. 평당 한 5천 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가 됐던 것 같아요. 25만 원 정도. 자, 근데 제가 이때 미납된 관리비를 전혀 파악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고요. 상가는 처음 투자를 해본 거예요. 이전에는 빌라만 저희 주로 낙찰을 받아보고 진행을 했던 터라 경험 부족이었고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 같기도 해요. 낙찰 받고 나니까 한 300여만 원의 미납된 관리비를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수가 연속이 됐는데 실수는 앞으로도 계속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낙찰을 받고 대략 한 6개월 정도 공실이 있었어요. 제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면 1억 9천 대출 받았거든요. 거의 90% 받았어요. 그때 당시가 한 44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고, 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달에 70만 원씩 제 월급에서 살살 녹고 있었습니다. 이 이자와 관리비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은 맞춰지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는 이 창이 넓어서 라운지 바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이 친구와 같이 돈 반반 투자해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투자해서 결국 허가 다 받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차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거리두기 시간 제한도 있었고 영업 제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9시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리 직원을 써서 영업을 한다고 하고 5시부터 오픈을 해도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2차로 많이 먹으러 온다던가 1차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작년은 영업을 많이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런 위안을 삼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잘 못했구나. 근데 올해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두기 해제도 되고 완화가 됐을 땐 이제 인건비가 막 상승을 하잖아요. 많이들 이제 어떤 다시 이런 상가가 활기를 되찾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런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런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시급이 한 15,000원이었으면 올해는 한 25,000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아주 건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바인데도 이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이런 무모한 도전은 1년 만에 이런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권리금 1,000만 원에 이 안에 내부 시설을 본인 입맛대로 좀 바꿔서 해보고 싶다. 이래서 9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이 왔는데 중간에 뭐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뭔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거를 매수하시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셔서 제가 오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계약을 했냐? 2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전에 계약을 했던 그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차인하고는 계약 해지를 했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그분 때문에 이 권리금 1,000만 원도 행사 못할 정도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해서 400만 원만 받고 끝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같이 동업했던 친구한테 줬기 때문에 제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이 매매 계약까지 잘 이루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계약을 했고 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상가도 이제 드디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9일 들어왔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영상 보려고 해요. 여기 1층에는 지금 베스킨라빈스가 생겼고요. 많은 이제 상가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에 바를 했던 것 자체가 일단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7층에 보면은 학원들도 있고요. 여기 수학 학원도 있는데 스터디 카페도 있죠. 학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여기 골프 이런 스크린 골프도 생뚱맞긴 하지만 여기 학원 업종이 있었으면 제가 기존의 용도 자체가 학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학원을 유치할 이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실이 됐던 거에 제가 조급함에 못 이기고 이걸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갔어요. 한 300여만 원. 그래서 이 상가를 제가 이렇게 업종 선택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도 영업을 하던 곳이긴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던 곳이었는데 이제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매매 계약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은 곳인데 이렇게 현재 꾸며져 있던 곳이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하셨던 이분이 여기 들어오셨을 땐 여기 학원으로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는 학원 자리였는데 제가 무모하게 바를 진행한 거예요. 물론 한 팀이 와서 60만 원치 먹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 장사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결국엔 망했고 망한 걸 인정하는 이 단계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고 이 손해를 이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를 참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손해를 많이 봤지만 물론 다른 이 경매 투자 물건으로도 많이 보전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별개로 생각을 하고 이 물건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걸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실수는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실패 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의 손해를 봤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낙찰가 2억 500, 취득세 그리고 24개월 동안 대략 24개월 동안 냈던 이자가 1,500만 원쯤 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2020년도 처음에는 44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점점 올라가더니 작년엔 60만 원, 올해는 지금 78만 원을 내고 있어요. 이자가 관리비는 그대로 25만 원씩 쌓이고 있겠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벌써 금액이 꽤 됩니다. 초창기에는 69만 원, 7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85만 원, 올해는 거의 지금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월급에서 살살 녹고 있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은 공감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략적으로 1,500이다 라고 잡았고요. 용도 변경은 한 300여만 원, 그리고 시설비 투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아주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관리비 300만 원도 냈었습니다. 이제 물론 판매가 2억이 됐지만 지금 12월 14일 날 잔금을 하시고 11월까지 제가 미납된 관리비도 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소대는 더 크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살펴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5,6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 일단 제가 실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업종 선택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7층 그리고 후면을 제가 무모하게 받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1층이 제일 좋기도 하지만 1층도 꽤 상가 공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공실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 이 상권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활발하지 않은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공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너무 여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저에게 교훈도 줬지만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물론 다른 제가 경매 물건 하면서 그 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실수할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이런 상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판매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지금 오늘 이제 계약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달 마지막 이자를 지불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1억 9천에 대한 이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내야 될 이자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어느 정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제가 조금 많이 손해를 보고 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누가 보면은 아예 바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판매도 잘 되지 않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있을 때 나는 그냥 팔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 아픈 손가락을 이제는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가 더 잘 되는데 상가는 진짜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웬만한 목이 좋지 않는 자리를 빼고는 이런 데는 잘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할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히 투자를 할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1층을 선호할 거예요. 1층, 2층도 진짜 좋은 자리가 아니면 1층만 선호를 할 거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좋은 자리에 저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편의점 프로젝트를 통해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1층에 직접 내가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이런 사업체를 같이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이런 평택에 있는 상가를 제가 뭘 해보겠다고 했던 거는 굉장히 무모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